자, 우리나라 책을 보면은 이 육임이란 연원에 대해서, 육임이란 이 글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없어요.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할 이후로 음양오행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빨리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설명을 드려야 요 육임이란 그 어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주가 그 대폭발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기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늘이 맨 먼저 이 수를 생았고, 또 중앙서 오를 넣으면은 6이 되는데, 요거는 땅이 여섯 번째로 성수. 1이라는 것은 양의 수가 되는 거고, 6이라는 것은 음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6이 수가 된다. 음양의 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의 기원을 쭉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구공도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구공도가 이제 우리가 기문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간궁이고, 진궁이 되고, 손궁이 되고, 여기는 이궁이 되고, 건궁이 되고, 태궁이 되고, 건궁이 되죠. 요 건궁은 지지를 붙이면 자축, 인이 되고,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죠. 그래서 6번 궁이라는 것은 여섯 번째 일하고 배합되는 음수가 땅이 돼서 여섯 번째로, 해수라는 것은 요거는 지지인데, 천간으로 봐서는 임수의 걸럭지가 됩니다. 임수의 걸럭지가 되죠. 그래서 요 천일생수의 지육, 성수, 요 6을 따고, 그 다음에 6은 대표적인 게 해수가 건궁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의 임수, 즉 걸럭을 따가지고 육임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육임의 어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임에 대해서 정확한 어원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육임의 어원은 바로 이런 위치로 나오게 돼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음양옥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할 계기가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육임의 기본 구성 요소, 조식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봅시다. 육임이라는 것은 그 신이 움직거리는 학문이에요. 모든 게 신과 연관돼서 인간 사이의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이 바로 육임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밤에 움직거리죠. 그래서 음적인 요소가 강한 학문이 바로 육임이라는 학문이다. 그러면은 육임이라는 학문의 구성 요소는 일진하고 월장하고 점시가 가장 구성되는 기본 틀이에요. 요 일진이라는 것은 일간하고, 그 다음에 일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 월장이라는 것은 월건이 있지 않습니까? 월건과 합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월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점시는 사람이 방문한 시간, 그걸 우리가 이제 점시라고 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그 하루하루의 이제 일간과 일지, 그걸 우리가 일진이라고 하는데, 간혹 책에서는 일진이라고도 하고 일간과 일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월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주학이라는 것은 태음력이기 때문에 달의 궤도가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논하는 학문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죠. 그런데 육임이라는 학문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태음력을 기준하는 사주명리는 절을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육임이라는 학문은 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건은 좌에서 우로, 천도가 좌에서 우로 좌선을 하게 되고, 월장이라는 것은 천도가 우에서 좌로 우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가 1월입니다. 1월은 입춘이죠.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 2월은 경칩이 되죠. 경칩이 되죠. 3월은 뭐예요? 청명이 되죠. 입춘과 경칩, 경칩과 청명은 우리가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그런데 요 월장이라는 것은 절과 절 사이 기가 들어와 있죠. 약 15일 정도 되면 요게 15일, 요것도 15일, 또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 그러면 입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수라는 게 들어와 있죠. 우수. 그 다음에 경칩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춘분이 들어와 있죠. 청명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고구가 들어와 있죠. 고구. 자, 여기서 우수, 춘분, 고구라는 건 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24절기가 움직거리는데 절기로 되어 있는데 요 절은 12절하고 그 다음에 기 12기 그렇게 해서 24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절을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유김에서는 전부 다 기를 활용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월이죠. 인월. 그런데 월장하고 월간하고는 서로 합의 관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수서부터 춘분까지가 기와 기 사이가 또 한 달이 되겠죠. 춘분하고 경칩 고구하고 다 또 한 달과 한 달 사이가 되겠죠. 절과 절도 한 달이고 기와 기도 한 달이고 절과 절 사이에 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와 기 사이는 한 달인데 그거는 월건과 합의되는 걸 우리가 월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1월은 인월인데 합의되는 거는 해장이 되는 거죠. 2월은 묘월이 되죠. 묘월과 합의되는 건 뭐예요? 술장이 되죠. 예. 여기는 해장이 되고 여기는 술장이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좌가 되고 축이 되고 월거는 좌에서부터 우로 좌선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월장은 우에서 좌측으로 우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월이라고 하면은 월건이 인이라고 하면은 월장은 해가 되는 거고 월건이 묘라고 하면은 월장은 술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건이 진월이라고 한다면 월장은 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우면 어떤 날짜를 기준했을 적에 절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외우두시면 편하다는 우수하고 춘분 사이 그건 해장이다. 춘분하고 고구 사이는 술장이다. 역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월건은 좌축으로 들어가고 월장은 역행으로 들어간다. 우에서 좌로 들어간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점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 요소는 일진과 월장과 점시다. 점시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서 점담고자 하는 사안에서 근본적인 기틀이 바로 점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 만물이 발생되고 또 성장하고 또 쇠퇴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서 점시가 없으면은 유금이라는 것이 식반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점시라는 거는 모든 사안, 점단하고자 사안에 대한 기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장과 합이 돼 가지고 천간과 집안이 형성이 되면서 음양의 배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시가 있음으로써 만물의 그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용사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맨 앞에 선봉에 섰다 해가지고 점시를 우리가 선봉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시라는 것이 육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선봉에 섰다 해가지고 선봉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월장이라는 것은 일견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태양이라도 비교하는데 동정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고요한 거, 동정과 그 다음에 발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신이 바로 월장이다. 그래서 월장을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함으로써 음양의 배합이 일어나고 천집안이 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도는 집안도라고도 하고 이 지지는 불변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손을 하나 긋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펴보면은 여기가 자가 되죠.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이제 12지지가 되는데 자에 여러분들 일양이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에는 우리가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이미 양의 기운이 태동해야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진이라는 것은 3월이고 사화라는 것은 4월이죠. 4월로 들어가면서 땅속에서는 음의 기운이 벌써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해에서부터 진까지를 우리가 양의 기운, 우리가 양집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에서부터 술까지는 우리가 음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집안도를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세요. 여기가 양집안이다. 여기는 음집안이다. 자 그러면은 집안도라는 거는 땅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월장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하고 합해져야 천지인 삼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해당되는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하라. 월장가시라는 것이 월장을 가한다. 점시에다 가하다. 그러면은 음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태극의 상황에서 집안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해서 무조건 순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니까 유시가 되죠. 7시 반 전이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일진이 오늘이 6일이니까 갑진일이 되죠. 갑진일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 만세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전이에요. 소환하고 대한 사이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찾아보면은 소환하고 대한 사이에 있으면 축장이 되죠. 만세력 한번 찾아보세요. 양력으로 1월 7일은 음력으로 12월 2일 갑진일이 되는데 갑진일은 소환과 대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축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갑진일에 축장에 점시는 유시가 되죠. 자 지금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다. 지금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하면은 무슨 연유로 왔는가? 무슨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시는 유시예요. 여기 유시죠. 유시에다가 월장가시라 했으니까 축장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가시한다. 집안 점시에다가 축을 가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축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여기는 묘가 되죠. 측인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진하고 그 다음에 월장하고 점시를 알음으로써 천지반도가 완성이 되죠. 요 천지반도는 음과 양의 배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장이라는 것은 월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용사코자 혹은 점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점시에서 월장이 없으면은 무슨 사안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안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직사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무슨 일로 왔는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지금 방문한 시간 유시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해서 순행을 시켜라. 그러면 천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 자축이묘진사 음음이 이거는 지반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거는 붙여나가는 거 우리가 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하고 진하고 유하고 술 사이에 금을 하나 걷는데, 요거는 양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천장을 붙일 적에 양지만의 귀인이 떨어지면 순행을 시키게 되는 거고, 음지만의 귀인이 떨어지면 역행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지만, 음지만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내일 2시에 어떤 모녀가 연습장 하나 드릴까? 아, 예, 됐어요. 거기도 그 책에도 연습하면 돼요. 내일 어떤 모녀가 2시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흘 뒤건, 한 달 뒤건, 1년 뒤건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유기물로 점을 쳐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라는 날짜는 을사일이 되죠. 여기다 적어보세요. 을사일. 그 다음에 축장은 변함이 없죠. 축장. 그 다음에 오후 2시라고 그러면 미시가 되죠. 미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천반도, 지반도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놔 보세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점시가 미시니까 월장 가시에다, 점시에다가 월장 가하라 했으니까 미토에다가 월장 축을 가하는 거죠. 여기다 축을 가하고, 축 다음에 인이죠. 여기 인을 가하고, 묘를 가하고, 진을 가하고, 사를 가하고, 오월을 가하고, 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신을 가하고, 유를 가하고, 수를 가하고, 해를 가하고, 자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반하고 천반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월장이 점시에 가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지하고 천반이 자오, 축미, 인신 뭐로 돼 있어요? 전부 충으로 돼 있죠. 점시하고 월장이 그 천반하고 지반이 결합이 돼서 상하가 상충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반도만 완성을 시켜 놓으면은 서로 합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극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형살이 들어오느냐 따라서 지금 이 상황, 내일 모녀가 오후 2시에 방문한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내가 미루어 짐작할 적에 지금은 시점에 내일 날짜하고 2시를 점시를 놓고 우리가 유김의 기본도, 지반도를 포곡을 해봤을 적에는 천반과 지반이 서로 상충이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건 간에 아주 그 뭔가 기쁜 문제 아니면 성취가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관의 문제,
즉 갈등 요소를 포함한 그런 문제들로 이 모녀가 방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누가 네. 또 똑같은 시간에 누가 온다? 똑같은 시간에 오면은 방문하는 게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건 차객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을 A라는 시간을 적용을 하면 나중에서는 B라는 시간을 적용을 해요. 그걸 차객법으로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임이란 건 이 옛날에 성현들이 이 학문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태극에서 주역을 논한다면 태극에서 천반 집안 음양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음양이 바로 또 생에서 사상을 생하는 거죠. 사상을 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들어오죠. 네 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1과 부과할까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2과, 요거는 3과, 요거는 4과. 그럼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천반 집안 음양이 이제 4과, 즉 사상을 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을하고 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을하고 사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천집안은 전부 다 지지로 활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사과에서는 일과 하신 요거를 상신 하신이라 논하는데 일과 하신이 을목 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을목을 지지로 바꿔야 되겠죠. 천간에 해당되는 오행을 지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기궁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궁을 여기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 기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갑, 일간,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일간은 천간은 10가지가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기궁은 인, 진, 사, 미, 신술, 해, 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일간은 기궁이 인이니까 녹성지죠. 걸럭지가 되는 거죠. 을일간은 진이에요. 그러면 을일간의 녹성은 뭐예요? 걸럭은 뭐예요? 묘가 되죠. 묘에서 진은 한 단계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양일간의 기궁은 걸럭을 적용하는 거고 음일간의 기궁은 녹에서 양일간의 기궁은 녹성을 적용하는 거고 음일간의 기궁은 녹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찾아라. 그 녹전 1위가 바로 음일간의 기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외우기가 쉽죠. 기궁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간을 지지로 바꾸는 거 거기서만 우리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인진 323의 신술해초 이렇게 이제 외워도 되지만은 양일간에서는 걸럭지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일간에서는 녹전 1위를 찾아라. 즉 양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금세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을은 지금 기궁이 진이죠. 그럼 진을 여기다 괄호로 살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진. 자, 그러면은 을의 상신은 적용할 수가 없죠. 요거는 천간이고 진은 지지니까 이제 지지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들어가는 거는 집안진의 상신이 술토죠. 술토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술토. 그 다음에 요 술토는 자연적으로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과 하신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과 상신은 집안 술의 상신이니까 진토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토. 그 다음에 사의 상신은 해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 하신으로 내려와서 사과의 상신은 해수의 상신은 사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과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지반 음양의 배합으로서 사상에 해당되는 사과가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과는 양과가 되고 이과는 양의 음과가 되는 거고 요거 삼과는 음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양친이 되고 요거는 음의 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과는 양에 해당되고 3과 4과는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양의 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의 음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음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신이 움직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은 밤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반의 합이 사과에 해당되는 사상을 낳고 그 사상의 주역에서는 64개를 낳는다고 했는데 요 사과가 이제 삼전을 생성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삼전이다. 요 삼전은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인 삼재다. 그래서 육임이라는 것은 천반과 지반도를 완성한 후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진을 적어놓고 사과를 완성해서 요 사과에서 초전, 중전, 말전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요거를 초전이라고 하고 요거는 중전이라고 하고 요거는 말전이라고 해요. 요거는 천지인 삼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과전이라는 것은 삼전과 사과를 과전이라고 하는데 요 과전만 판단하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임은 응엄하기가 여신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분들이. 응엄하기가 여신이다. 신과 같다 했어요. 신과 같이 백발백중으로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요거는 천반지반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다. 요거는 삼전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요 삼전에 대해서 이제 요거 뽑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삼전을 뽑는 방법이 구종식가식이라고 있어요. 구종식가식. 근데 요거는 줄여서 발용구법이다. 발용은 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용하는데 9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제 책에서는 발용구법이라는 내용을 많이 썼고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구종식가식이다. 삼전을 뽑는데 과가 10개, 대표적으로 10개 과가 있고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9가지 종류가 있다 해가지고 구종식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오늘은 이제 1월 금요일이면 음력으로 12월 6일이에요. 무신일이 됩니다. 무신일에 여전히 축장이죠. 대한전이니까 축장. 11시부터 1시인데 오늘 우리가 오시로 보자고요. 오시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 들어가? 뭐 충전했는데 저거. 그래서 맨 처음에 16% 정도가 충전이 돼 있고 응. 저 처음에 꽂아져 있던 거 16% 충전돼서 응. 다 써가지고 응. 지금 방금 전에 교체했는데 응. 교체한 배터리가 0%여서 응. 얼마 못 가? 지금 곧다 아,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돼. 아이고, 안 되겠다. 요거를 난로 옆에 있는 코드에다 연결해. 지금 잠깐 껐지? 네네. 요 내용이 네. 어디 나오는 제가 한번 살펴보세요. 녹음을 해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되시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사과를 뽑아 봅시다. 무신. 무토의 기궁이 뭐죠? 기궁이 사화죠. 예, 사화를 여기다 적고. 일과 상신은 집안 사회 상신이니까 자소가 여기 들어와 있죠. 자소는 이과 하신이 들어오고, 이과 상신은 자의 상신이니까 미토가 들어오고, 그 다음 3과 신금의 상신은 묘가 들어오죠. 4과는 묘는 자연히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4과 상신은 묘의 상신이니까 여기 술토가 들어오죠. 그러면 4과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모를 쳐놓으세요. 맨 위가 초전, 그 다음에 중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전. 요 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단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명 발단문이라고 합니다. 초전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전은 일이 발단돼서 진행되는 과정, 그거 우리가 중전을 놓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말전은 발단된 일이 중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그걸 우리가 말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전은 귀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점신은 선봉문이다, 월장은 직사문이다, 그 다음에 초전은 발단문이다, 중전은 옮겨가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영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전은 결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계문이다 혹은 귀결문이다 하는 표현도 쓰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3전을 뽑는 과정이 복잡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전을 뽑는 과정 이전에 유김이라는 학문은 신이 움직거리는 학문이죠. 신이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유김에서는 12천장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12천장. 그래서 우리가 12천장을 집안도에 어떻게 부법하느냐,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자고요. 그걸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3전 뽑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2천장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은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두 번째는 등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합. 다섯 번째는 구진. 여섯 번째는 청룡. 일곱 번째는 천공. 여덟 번째는 백호. 아홉 번째는 태상. 열 번째는 현무. 11번째가 태음. 12번째가
천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순서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천을기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사, 세 번째가 주작, 네 번째가 육합, 다섯 번째가 구진, 여섯 번째가 청룡, 일곱 번째가 천공, 여덟 번째가 백호, 아홉 번째가 태상, 열 번째가 현무, 열한 번째가 태음, 열두 번째가 천후. 자, 요거는 자기들의 소속이 있어요. 자기들의 소속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배속이라고 그러죠. 배속이라고 해요. 요 배속은 천을기인은 기축토에 속하는 길장이다. 기축토에 속하는 길장이다. 요거는 주작은 정사에 속하는 흉장이다. 등사가 정사에 속하는 흉장이죠. 요거는 주작은 병호화에 속하는 흉장이다. 육합은 무진토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요. 구진은 요거는 을묘목에 속하는, 육합은 을묘목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진은 무진토에 속하는, 요거는 흉장으로 들어갑니다. 청룡은 갑인목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공은 경신금에 속하는 흉장으로 들어갑니다. 천공은 무술토에 속하는 흉장으로 들어가요. 무술토. 백호는 경신금에 속하는 흉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상은 기미토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요. 현모는 개에 속하는 흉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태음은 신유금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임자수에, 천호는 임자수에 속하는 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김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또 좀 책하고 좀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 유김이라는 학문은 전부 다 외워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선천수를 배속을 시켜야 되는데, 선천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천간은 갑, 을, 병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래서 9, 8, 7, 6, 5. 9, 8, 7, 6, 5. 그 다음에 지지는요. 지지는 자, 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9, 8, 7, 6, 5, 4. 9, 8, 7, 6, 5, 4.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여기 축은 8이죠? 4는 밑에요. 4는 4가 되죠. 5는 9가 되죠. 묘는 6이 되죠. 그 다음에 지는 5가 되죠. 갑은목 2는 자축인 7이 되죠. 그 다음에 술은 5가 되죠. 신은 7이 되죠. 그 다음에 미토는 8이 되죠. 그 다음에 해수는 4가 되고, 유금은 6이 되고, 자수는 9가 되는 겁니다.
이 12천장에 해당되는 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이 많아요. 유기물 갖고 어떤 그 토지의 가격을 매길 적에 얼마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인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선천수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평생에 내가 공직자인데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논하는 것도 전부 다 선천수를 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전부 다 낳는다고 했을 적에 몇 명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전부 선천수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12천장에서 제일 그 길한 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구지신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구지신. 오는 보구지신이다. 보구. 보구지신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사라는 것은 괴이지신이다. 등사라는 것은 괴이한 일, 경황스러운 일, 그 다음에 뜻밖의 생기는 일, 꿈에 대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등사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작이라는 것은 문서지신이다. 문서에 관한 거, 계약에 관한 거, 이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질병 문제로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서약을 하는 문제, 그건 전부 다 주작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김에서 옛날 같은 그 고등고시에 관련된 그 시험 보는 거, 국가에서 치르는 가장 그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건 전부 다 주작이 떠 있어요. 주작이 떠 있다는 거는 삼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작은 그 시점에는 주작이 있어야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것은 합의지신이에요. 합의지신이다. 그럼 합의라는 건 뭐예요? 육합은 결혼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육합은 결혼 문제가 들어오고, 합에 단다는 거는 서로가 마음이 즐겁게 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회, 그 다음에 계약의 성사 문제, 식구가 느는 문제, 그런 건 전부 다 육합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지는 쟁송지신이다. 쟁송지신은 뭐예요? 다툼이죠. 시비 다툼, 구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제 같은 거,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 거, 조서를 꾸미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구진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쟁송지신이다. 그 다음에 청룡이라는 것은 길장인데, 요거는 우리가 재백지신이다. 청룡은 영전하는 문제, 관직에서 영전하는 문제, 관직도 문관과 무관을 크게 대분류를 한다면은 청룡은 문관을 담당하고 태상은 무관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청룡은 관을 의미하면서도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백지신이다. 청룡. 관직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냐 적으냐 했을 적에는 청룡을 논하기도 하고, 천계를 논할 적에 비가 많이 오겠냐 안 오겠냐 하는 것도 청룡을 갖고 논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통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공이라는 것은 허사지신이에요. 허사지신이다. 허사지신이다. 모든 게 허망하다는 얘기죠. 명리에서,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그 공망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호라는 것은 혈광지신이다. 혈광지신은 사고 다툼이죠. 그거 백호가 담당해요. 그 다음에 큰 전쟁과 같은 것도 백호가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멀리 떠나갔는데 소식이 올까 안 올까 기다리게 되죠. 탈이 없을까 아니면 탈이 났을까,
그 전부 다 백호가 소식을 담당하겠어요. 바람같이 그 빠르게 움직거린다 해가지고 소식, 그 다음에 전파 이런 거는 전부 다 백호가 담당하고, 혈곽을 의미하게 돼 큰 전쟁 같은 것은 또 백호가 담당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애를 낳을 적에 그것도 이 백호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요 12천장이 지금 주로 담당하는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유신이라고 하는데, 유신에 해당되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상이라는 것은 연회지신이다. 연회지신이다. 연회라는 건 뭐예요? 백일잔치, 돌잔치, 그 다음에 환갑잔치, 그 다음에 어떤 그 좋은 일이 성사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기쁘게 즐기는 거, 그 전부 다 연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상이라는 것은 연회지신이다. 그 다음에 아까 문관을 청룡이 담당했는데, 무관은 태상을 보고 논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태상이라는 것은 음식과 술을 들고 즐겨 하는 것, 그것도 전부 다 태상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무라는 것은 도적지신이다. 도적지신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 실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전,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현무가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 자재를 도난을 당했는데, 그 자재를 누가 가져갔느냐, 몇 리 밖에 숨겨놨느냐 하는 거는 전부 다 요 현무를 갖고, 현무의 음신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태상이라는 것은 안매지신이에요. 안매. 안매지신. 안매지신. 그 다음에 요 천우라는 거는 여인의 문제, 여자와 관계되는 문제, 여인지사. 안매. 매자가 안매지신. 그 다음에 천호는 여인지사.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거, 그걸 우리가 요걸 유신이라고 그래요. 유신. 동류를 짜서가 유신. 여러분들이 요 유신, 그 12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은 유김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까요? 그거 끄셔요? 책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근본토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적에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수월해요. 그러면 6인 풀어가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우리가 풀어나갑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금 집안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해가지고 천반 집안 도를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일진을 갖고 사가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삼전을 뽑았는데, 삼전 뽑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한참 동안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요 천반에다가 이제 12천장 붙이는 걸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있죠. 그 축에다가 천을 비를 이렇게 붙여요. 약자로 붙이는 겁니다. 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양집안이에요. 여기는 음집안. 지금 천을기인이 음집안에 떨어져 있죠. 천을기인이 음집안에 떨어져 있으면 요 12천장을 무조건 역행을 시키고, 천을기인이 양집안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호. 약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요거는 뭐 뱀사자로 쓰는 사람도, 약자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룡을 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은 저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요.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부진, 청룡, 천공, 백호, 대상, 현무, 태음, 천호. 그럼 12천장을 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진을 알고, 그 다음에 월장을 알고, 그 다음에 점실을 알면은 집안도는 변함이 없어요. 자축, 인묘, 진사무, 신유술에 이거는 고정불변이고, 천반을 포국하는 거는 집안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해서 무조건 자축인묘 순으로 순행을 시켜라. 그래서 천반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반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사관은 일과 진, 일간과 일지를 여기다 일과 하신, 삼과 하신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일간에 해당되는 것을 기궁으로 적어놓고, 기궁의 상신이 일과 상신에 들어오고, 일과 상신은 이과 하신으로 무조건 내려오게 되고, 이과 하신의 상신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삼과는 일지의 상신을 보고, 일지의 상신은 사과의 하신으로 내려오고, 그 집안 묘의 상신이 사과의 상신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번 주 마이크 건전지가 또 없어. 그 여러 가지가 속식이네. 그 건전지가 왜 이렇게 금세금세 다냐? 좀 써본 적이 조그만 건전지 있어? 그거 해봐. 야, 오늘은 준비한다고 한 게 여러 번 속식이네. 이게 충청권에서 6일 강의하는 데가 없어. 이게 포구법이에요? 포구법? 예, 포국이죠. 포구법. 예, 포국이라고 하는 거죠. 예. 됐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상신 자수. 자수의 12천장에 뭐가 붙었죠? 등사가 붙었죠. 등사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이과상신 미토에는 천공이 붙었죠? 천공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삼과상신 묘에는 태엄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사과상신 술토에는 육합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일과는 상신, 하신. 상신, 하신이고, 이과는 일과에 대한 음신이에요. 음신이란 것은 암매, 어둠 속에서 움직거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과는 묘하고 신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과는 삼과의 음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임이라는 학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신이 움직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자고요. 자, 우리가 아까 초전은 발단문이라고 했는데 초전을 뽑는 방법, 그거를 아까 구정십과식이다, 약해서 발현구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초전을 뽑는 공부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초전을 뽑는 방법은 맨 처음에 발현구법에는 첫 번째로 적극법이 있어요. 적극법.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이라는 것은 하신에서 상신의 극을 받는 거, 상신이 하신의 극을 받는 거, 그걸 취하는 걸 우리가 적이라고 하고, 상신이 하신을 극하는 거, 그거를 취하는 거를 우리가 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법이라는 것은 상하에서 상을 극하건, 상이 하에서 극을 당하건, 아니면 상에서 하를 극하건 하나만 취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적극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해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묘성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별책법이 있어요.
별책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팔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반음법이 있어요. 맞잖아요, 순서가? 네, 반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복음법이 있고, 여덟 가지 들어와 있죠? 아니, 발음구법이면은 아홉 가지인데 하나가 빠졌네? 적극, 비영, 그 다음에 서패, 묘성, 그 다음에 별책, 팔전, 반음, 복음. 어? 아, 요구법이 빠졌네. 비용 다음에 요국을 적용을 해야 되네. 자, 요거 순서를 다시 여기다가 요국을 적용하자고요. 요구법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래서 초전을 정하는 방법이 아홉 가지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발형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극부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보고 교재 적극법에 맨 처음에 일진이 어떻게 나오죠? 네, 잠깐만요. 병진일. 병진일, 그 다음에 월장이 병진일 신장. 시가 묘시? 네, 묘시과. 자, 여러분들 이거 뽑아봅시다. 병진일 신장 묘시과다. 자, 집안도는 불변해요. 집안에 이렇게 자축이 맞은 다음에 신을 쇠. 그 다음에 월장가시라고 했으니까 집안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려다가 월장이 신장이죠. 집안 묘에다가 신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2천장을 먼저 붙이세요. 그러면 여기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수월해요. 자, 병화가 묘시죠. 묘시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니까 주천을 기인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인묘사니까 미신유, 유에 주천을 기인이 떨어지죠. 자, 일간이 병화예요. 묘시가 낮이니까 주천을기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병화의 주천을기인은 미신유, 갑이 미에 들어오고 을이 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이 유에 떨어지죠. 그래서 천반유에 천을기인을 붙이라는 얘기죠. 병진이 아니고 경진. 네, 경진. 경진이라고 한다면은 미신유의 축자 축에 주천을기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축에 여기 주천을기인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는 양집안이고 여기는 음집안이에요. 음집안에 귀인이 떨어지면
역행을 시키라고 그랬죠. 12천장을. 그럼 천을기인, 그 다음에 등사, 주작, 육합, 부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우. 천반에다가 12천장을 다 포국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사과를 작성을 해야죠. 사과는 이렇게 적어서 경하고 진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경금의 기궁은 인진삼이 삼이 신이 기궁이죠. 여기다가 신자를 이렇게 적고 경의 기궁은 신금이에요. 신의 상신은 축이 되죠. 축은 입과 하신은 내려오고 입과 상신은 축의 상신이 5니까 5가 입과 상신으로 들어가고 자, 삼과는 집안 진의 상신은 유금이 들어오죠. 유금이 삼과의 상신이 되고 삼과 상신은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사과의 상신은 유의 상신이니까 인목이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초조는 자, 요게 상신 하신이에요. 하신에서 초조를 쓰지를 못해요. 전부 상신에서만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적극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에서 극을 당하는 걸 우리가 적이라고 합니다. 밑에 신하가 군주를 극하고 들어가는 역이죠. 이 상신한 것은 군왕으로 보고 하신은 신하로 보면은 군왕이 상신이 하를 극하는 건 순입니다. 그래서 역에 해당되는 거, 즉 하신에서 상신이 극을 당하는 거, 그걸 먼저 취하는 거예요. 적극법이라는 것은 적되는 거, 극되는 것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먼저 택하는 것은 상신 중에서 하신의 극, 즉 적을 당하는 것을 먼저 취해라 했어요. 그러면 일과 상신, 하신을 보면은 토생금이 되죠. 기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일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서로가 상생이 되죠. 토생금이 되고 요것도 화생토 상생이 되죠. 요것도 토생금 상생이 되죠. 사과는 집안 유하고 천반유는 집안 이 하신이 상신 인목을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신의 입장에서는 하신의 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래서 요것이 초전이 되는 거다. 인목이 초전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중전은 집안인의 상신. 집안인의 상신이니까 미터가 중전이 되는 거예요. 미터. 그 다음에 말전은 집안 미의 상신. 자수가 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전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사안인지는 모르지만은 경진의 신장 묘시에 어떤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점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반을 뽑고 12천장을 부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뽑고 사과를 근거로 해서 3전을 뽑으니까 초전이 인목이 되고 중전이 미토가 되고 말전이 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사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 자평명리에 육신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육신은 일간 기준에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일간 초전 인목을 극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자평명리에서는 편제가 되죠. 육임에서는 재귀가 되는 거예요. 재귀. 그 다음에 중전은 토생금이 되니까 요거는 병인이 되죠. 인수가 된단 말이에요. 말전은 금생수 하니까 상관이 되죠. 예, 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목이 초전에 떴고 그 다음에 중전이 미토가 되고 말전이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인목에는 재기가 떴고 미토에는 정인이 되고 자수가 상관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초전이 발단됐다. 초전의 문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초전의 재기다 하면은 자평명리에서는 재기라는 것은 사업성의 재다. 또 처첩 간의 문제로 논한다면 정제가 본처가 되고 재기는 첩에 해당된다. 재혼한 여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기미나 기분에서 재귀라는 것은 대체로 손재수하고 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간이 왕하다 하면은 사업가의 재물로도 논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삼전에 재기가 뜬다 하는 것은 손재수하고 연관된 사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삼전만 갖고 특히 초전만 갖고 답이 따따따 나오게 돼 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초전을 이래 가지고 이 정을 보러 온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단해서 왔기 때문에 초전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육신을 붙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2천장을 붙여보는 거예요. 육신 위에 길장이 생겼나 흉장이 생겼나 하는 거를 우리가 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인목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인목에는 천호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미토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천공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말전 자수에는 등사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12천장의 유신에서 천우란 건 뭐예요? 여인지사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재기에 천우가 승했죠. 그러면 이거는 고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병진일나 신장의 묘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삼전을 뽑아보니까 초전에 인목, 중전에 미토, 말전에 자수가 들어와 있다. 초전은 재기하고 천우가 떴다. 하면 무슨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천우는 여인지사를 담당하는 길장이라고 했으니까 재기가 떴으니까 첩과 연관된 문제, 재혼의 문제, 혹은 처한테 재물을 논아주는 문제, 그런 문제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재기에 현모가 떴다 하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재물에 손상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전에 승한 육신에다가 또 승한 12천장을 논하게 된다면은 대체로 70% 내지 80%는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미의 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응엄여신이다. 응엄하기가 신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전을 갖고 논하는 방법. 그래서 책에 보면 여 옆에다가 이제 12운성을 붙였고 12신사를 붙였죠. 그래서 육신을 붙이고 그 다음에 12천장을 붙이고 다음으로 12운성을 붙이고 다음으로 12신사를 붙이면은 초전의 발단문의 역할,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상신이 하신에 극당하는 것을 취한다 해가지고 적급법 중에서 우리는 요거를 중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과. 살피심자죠. 상신이 군왕이 신의 적을 당하니까 유심하게 살펴봐서 대처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중심과라고 하는 겁니다. 중첩돼서 아주 제3제사 살펴봐라 해서 중심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반대로 사과 중에서 한 과가 상신이 하신을 극하는 것, 그건 우리가 원수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가 토탈 나누면은 10과, 아까 구종 10과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종 10과씩. 그래서 과는 토탈 10과인데 중심과하고 원수과하고 합해서 적극법을 적용하니까 우리가 발용 국법 9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법의 정에서는 중심과하고 원수과가 있어요.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적극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쉬자고요. 내가 다리가 뻑뻑해가지고.